안녕하십니까. 아무런 대책 없이 귀촌에서 백수 생활하고 있는 백수 부부의 남편 배짱입니다. 반갑습니다. 전원주택을 저는 월세로 살고 있는데 매물 자체가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따져보지 못하고 구했어요. 그래서 사실 조금 느껴지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 오늘은 전원주택을 매매하시거나 임대하시거나 귀촌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시골 살 때는 어떤 집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또 집을 보러 갔을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하고 어떤 것들을 염두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귀촌에서 전원 생활을 꿈꾸시는 분들이라면은 마당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마당은 제가 생각했을 때 거의 필수죠. 특히 강아지나 뭐 이렇게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이라면은 마당은 정말 자연 놀이터, 화장실이자 여기서 바베큐도 구워 먹고 여기다가 이제 텐트 쳐놓고 야영도 하고 손님들이나 친구들 왔을 때 파티도 할 수 있고 불멍도 할 수 있고 마당은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마당 크기가 어느 정도가 되면 좋겠냐?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마당이 한 150평 정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가 너무 게을러서 좀 관리하기가 살짝 힘들어요. 너무 좀 크다 할까? 여기가 작년에는 이제 여름에 엄청 갖가지 풀들이 막 자라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하긴 했는데 여기는 제가 이제 봄이 되면은 텃밭으로 좀 가꿀 예정이에요. 과연 제가 할 수 있을지 게을러서 잘 모르겠지만 텃밭을 좀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한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은 텃밭으로 저희는 쓸 예정인데 텃밭을 빼고도 이만큼의 여유가 있어서 저희에게는 그 정도면은 충분하고 좀 남는다. 요거에 한 3분의 2 정도만 돼도 사실은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 일단 사이즈에 대해서는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또 보시면 여기에 아궁이, 이런 아궁이 같은 게 있으면 여기다가 뭐 가마솥 같은 거 놔두고 밥도 지어 먹을 수 있고, 또 이제 바깥에 수도 이런 게 하나 있어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밖에서 이제 바베큐 파티하고 막 이랬을 때 집안까지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수도에서 바로 해결을 할 수 있으면은 아마 거의 다 있을 거예요. 이런 거 한번 체크해 주시는 게 좋고, 외부에 있는 창고인데 캠핑 장비나 낚시 장비, 바베큐 장비 뭐 이런 것들을 좀 때려 넣을 수 있는, 그냥 막 때려 넣고 쓸 수 있는 이런 창고가 하나 있으면 굉장히 사용하기 좋다. 안 그러면 다 이제 집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따단, 데크. 이 데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저희가 처음 왔을 때는 이 데크가 이거보다 더 폭이 좁고 더 길었어요. 여기까지. 근데 이 집주인과 협의를 해서 이 데크를 새로 다 갈아주고 좀 더 넓혀주고 해가지고 저희는 이 데크를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여기에 그냥 캠핑 의자 갖다 놓고 여기서 보면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데 바다 바라보면서 술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뭐 유튜브 보고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또 그리고 저희 둘이서 그냥 집에서 귀찮을 때는 여기다가 테이블 만들어서 집안에 냄새 안 들어가니까 여기다 브루스타 탁 켜가지고 여기서 고기 구워 먹고 그러고 놀고 있습니다. 이런 데크가 있는지, 혹은 데크 대용으로 쓸 수 있는 평상이나 마루나 테이블 같은 게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하나, 이제 보시면은 저희 집 뒤편에 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이 이제 길입니다. 길.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보통 이제 서울이나 뭐 저도 이제 도시 살았을 때는 길 바로 옆에 붙은 집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왜냐면은 접근이 용이하고 길에서 하나 더 들어간 집보다 길 쪽에 있는 집이 더 비쌀 것만 같고, 근데 막상 살아보니 길 옆에 집이 아니라 길에서 하나 들어온 집이라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동네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찌나 그 감나라 배나라 그런 것들을 자주 하신다고 하는지 저는 많이 느껴보지 못했는데, 옆에 터를 가지고 계신 아저씨가 한 분 계신데 자기가 농사를 짓는데 전문 농사꾼도 아니라서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알아서 하고 있는데 옆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나다니면서 그냥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뭐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지금 뭐를 심어야 된다, 이거 뭐 좀 치워라, 뭐 이거 뭐 좀 갖다 버려라, 뭐 이런 잔소리들을 무지하게 하신다고 너무 싫어하시더라고요. 막 끔찍하게 그냥 치를 떨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작년 여름에 저기 보시면은 울타리를
직접 다 쳤어요. 자기가 나무 사다가 자기가 그냥 망치질 해가지고 울타리를 다 쳤어요. 그것도 딱 할머니들 머리 높이까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넘볼 수 없게 그래가지고 아무튼 저는 이 집이 저희 집에 접근을 막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간섭이나 뭐 텃세 이런 거 없이 잘 살고 있는데, 다른 곳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집 바로 옆에 길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전원생활 하면서 여름에는 내가 옷도 좀 가볍게 입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상의 탈의하고 빤스만 입고 지내는데, 그러고 지내고 있는데 막 사람들 지나다니고 차 지나다니고 이게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길과 바로 바짝 붙어 있는 집보다는 길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온 집, 어차피 전원 생활을 하면은 무조건 차량은 필수기 때문에 길 바로 옆이 아니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하고 잘 모르실 수 있고 오히려 길 옆이 더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길 옆에 집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보면서 느끼는 우리 집의 단점, 일단 태양광이 없어요. 여기가 햇빛도 잘 들고 일조량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냉난방 같은 거를 좀 전기세 부담 없이 하려면은 이런 시골집에서는 자기네 집 옥상이라든지 주차장 자리라든지 이런 데다가 태양광을 설치를 해 놓으신 집들이 많아요. 저 앞에 집도 태양광 돼 있고, 사실 이 집도 이제 태양광이 저 뒤편에 있어요. 제가 여쭤봤더니 태양광 설치하면은 자기네 쓰는 전기는 거의 한 80~90%를 충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전기 빵빵 써도 한 달에 전기세 뭐 10,000원도 안 나온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전기차 같은 거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태양광이 있으면은 그걸 통해서 또 전기차 주차장에서 바로 충전도 가능하고 하니까 태양광 설치가 돼 있는 집을 들어가신다면 더더욱 좋을 거고, 안 돼 있다면 뭐 매매라면 내가 그 집에서 계속 오래 살 거라면 태양광 설치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뭐 다른 집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본적으로 따져봐야 될 게 뭐 수압은 괜찮은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 물탱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수압은 좀 문제 없는 편인데 펌프를 계속 틀어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전기세가 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물을 쓸 때만 펌프를 돌리고 있어요. 그 안에 스위치를 통해서. 좀 귀찮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당연히 저희 집 전망인데, 저희 집 앞에는 이렇게 밭이 있고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앞에 일단 막혀 있지 않은 집,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기껏 전원생활 하러 왔는데 우리 집 마당에서 보이는 뷰가 앞집 뒤통수만 보인다, 이러면은 크게 전원생활 하는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내가 옷을 벗고 다니기도 좀 힘들고 내 개인 사생활이 좀 보호가 안 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아마 딱 보셨을 때 앞에 탁 트인 집 앞에 우리 집보다 높은 게 없어야 일단 전망, 조망이 다 되니까 그런 것도 당연히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동네에는 그런 게 없지만 동네에 축사가 있는지, 그런 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바람 타고서 냄새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동물들의 배설물 냄새, 그리고 또 이제 그쪽에서 나오는 오염수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축사 같은 게 있는지도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것도 크게 상관이 있다면 있을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집 옆에 무덤이 있다 뭐 그런 것도 좀 신경이 쓰일 수 있죠. 무서울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왜냐면 내가 집 주변 뭐 몇백 미터 축사가 있는지 그런 건 잘 알 수가 없으니까 집주인이나 부동산을 통해서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얘기를 안 했네요. 이런 거를 알아보실 때 체크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 여태까지 말했던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단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오래된 건물이라든지, 사실 저희 집 같은 경우도 단열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아이 추워, 고구마 먹고 싶다. 근데 이 전원주택이 달랑 우리 집만 있는 거기 때문에 추위에 좀 약합니다. 그래서 난방비가 많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단열을 완벽하게 좀 해줘야 유지비가 훨씬 적게 들고 우풍이 없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 여름에도 마찬가지예요. 단열이 잘 돼야 내가 에어컨 돌렸을 때 그게 빠져나가지 않고 더 시원하게 보낼 수 있다. 자, 오늘은 전원주택 혹은 시골집 구할 때 뭐를 도대체 제일 신경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좋은 집들 구하셔서 행복한 귀촌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